자, 선생님들, 우리요, 하반기 9월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매일 오늘의 5문제라고 해서 주요한 개념들은 계속 올릴 거거든요. 자, 저와 같이 주요한 개념들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또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용존산소량이 높은 물의 특징. 용존산소 DO를 얘기하죠. 자, 용존산소가 높다는 것은 제가 깨끗한 물이라고 했어요. 용존산소가 높은 거는 나머지 수치들은 다 감소해요. 그래서 자, 특히 1번 염분도 낮고요. 깨끗한 물, 염분 낮아요. 온도요. 온도 낮으면 깨끗한 물 맞아요. 정답 2번 되고요. 자, 3번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낮아야 되겠죠. 자, 화학적 산소 요구량도 낮아야 되고 부영양화 현상도 낮아야 합니다. 용존 산소량이 높은 물, 깨끗한 물은 나머지 수치들이 다 감소해야지 깨끗한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또 여기에 보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죠? BOD를 반영하는 거고 이거는 특히 가정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거, 가정 오수를 반영한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하는 것은 COD고 특히 공장 폐수 같은 거 얘기한다고 했죠. 이런 것들도 기억해 주시고요. 부영양화 현상, 영양물질 특히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번식할 수가 있죠. 영양물질이 너무 과다하게 유입돼도 그만큼 그것을 분해하는데 많은 산소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용존산소량이 높은 물은 부영양화 현상이 낮아야 되고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 적조 현상 녹조 현상 같은 거 있었죠. 이런 것들도 깨끗한 물, DO 수치가 높다 하면 이런 것들도 다 낮아야 돼요. 이런 거 같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우리가요, 특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뼈를 보호해 주거든요. 폐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뼈를 보호해 주는 그 기능이 감소하면서 골다공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특히 이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난 거잖아요. 뼈 세포가 감소된 거고 빽빽한 밀도, 골의 밀도가 감소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폐경기 이후 여성도 잘 오게 되지만 자, 저체중과 과체중이 있어요. 누가 더 잘 와요? 그쵸, 저체중이 더 잘 오죠. 다이어트 심하게 하는 대상자 저체중이 잘 오게 됩니다. 내가 내 몸 데리고 다니는 것도 운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저체중인 경우에는 뼈가 그만큼 힘을 받지 못해서 뼈가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체중이 더 잘 옵니다. 그리고요, 또 나머지 몇 개 더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칼슘이 풍부한 섭취 하는 거는 당연히 예방이 됩니다. 특히 칼슘은 비타민 D와 함께 또 섭취하면 흡수가 잘 된다라고 했었죠. 자, 칼슘의 주요 기능들 뭐가 있어요? 수축과 이완 중에 어떤 기능이 있었죠? 그죠? 수축. 그 다음에 지혈. 같은 말 응고와 출혈 중에 또 어떤 기능이 있어요? 그쵸, 지혈하는 기능도 있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주요한 기능들도 있었죠. 칼슘과 관련된 거는 자, 갑상선 호르몬이 아니고 부갑상선 호르몬이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부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혈중에 녹아있는 칼슘의 농도도 같이 높아지거든요. 아, 부갑상선 기능 항진되면 고칼슘 혈증 온다. 얘 저하되면 저칼슘 혈증 온다.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가요, 대상자가 침상 내에 장기간의 부동 상태로 오래 있게 되면 뼈에서 그만큼 칼슘이 밖으로 혈중으로 스멀스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뼈가 운동이 아예 안 되잖아요. 부동인 상태로 오래 있게 되면 그쵸, 혈중에 칼슘 농도가 높아진다. 네, 고칼슘 혈증 온다. 그러면 부동일 때 고칼슘 혈증도 같이 기억을 해줄 수 있고 부갑상선 기능이 항진될 때도 같이 이런 거 연결시켜서 생각해 줍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기본간호에서는 자, 제가 아까 지혈의 효과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우리 특히 칼슘 알지네이트 드레싱이라고 해서요. 칼슘 알지네이트 드레싱에서 이런 거 그쵸, 지혈의 효과가 좋다. 특히 어떤 환자? 항암 환자의 지혈의 효과가 좋다. 우리 수세미처럼 생긴 드레싱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줍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비타민 D가 나왔어요. 자, 예, 부족하게 되면 뭐 올 수 있어요. 그쵸, 구루병. 이것도 얘기했었고 제가
B 종류들, 보통 C 종류들은 소용성에 많이 들어가고요. 여기 A, D, 뭐 K 이런 것들 지용성으로 보통 들어가게 됩니다. 각각의 내용들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꼭 기억하실 거. 자, A 부족하다, 야맹증, D 부족하다, 그룹병, K 부족하다. K는 또 같이 칼슘처럼 응고인자하고도 같이 관련이 있죠. 응고에 작용한다 했어요. 부족하면 출혈 경향 높아진다. B 종류들 중에서도 특히 B12, 악성빈혈, B999, 귀엽지 아니고 구엽지라고 해서 구엽산이에요. 부족한 경우에 태아의 신경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B6, 피리독신, 얘는 결핵약 중에서 특히 1차 결핵약 중에서 이소니아지드 같이 먹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말초신경염 유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C, 아스코르빈산이라고도 하고 부족하면 괴혈병, 상처 치유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C의 이름은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는데 B12 부족하면 악성빈혈 온다고 했었잖아요. 12놈이 와서 코만 때려요. 코 한번 발라봐 피났어. 코발라민 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특히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산책 받으면서 햇빛 받았더니 피부의 합성이 잘 된다라는 얘기들도 했었죠. 그래서 사실상 햇빛의 좋은 장점은 많죠. 이런 것들 도움이 되는데 다만 단점도 있었어요.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 예방하면서 비타민 D 합성이 되면서 그룹병 예방할 수 있는데 다만 단점은 눈에 안 좋다. 뭐 유발할 수 있죠. 눈에. 그죠. 백내장 유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체중 부하 운동 격려하는 거 잘하는 거죠. 특히 아까 골밀도가 감소된 골다공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체중을 부하시켜줘서요. 이 빽빽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는 이 약한 뼈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중 부하 운동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와 반대로 체중 부하 운동은 최대한 제한해요. 연골 물렁뼈 나온다라고 하면 뭐였어요? 체중 부하 운동은 격려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체중을 부하시키지 않는 운동 반대되는 거 뭐예요? 그쵸, 골관절염. 연골이 닳았다, 물렁뼈 닳았다 라고 하는 그 골관절염도 있게 되겠죠. 자,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데요. 자, 에스트로겐 나왔으니까 중요한 것도 짚고 가야 돼요.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이면서 배란 전에 주로 작용하죠. 배란 전에 주로 작용해요. 그러면 배란 이후에 주로 작용하면서 증식된 자궁내막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에스트로겐이 아니고 그쵸,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했어요. 에스트로겐은 주로 배란 전에 작용하면서 자궁내막을 증식시키는 걸 도와줍니다. 자궁내막이에요. 이거는 여기서는 주로 에스트로겐, 이 이후에는 증식된 자궁내막을 유지시켜주는 프로게스테론이 있었고요. 자,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경우에 골다공증 일으킬 수도 있고요.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경우에 모성간호에서 위축성 질염이라고 해서 나이가 들면서 노화에 따른 변화로서요. 에스트로겐 감소, 특히 폐경기 여성에게 이런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질염이 생기는 거 같은 말 노인성 질염이라고도 얘기했었죠. 네, 에스트로겐의 변화 때문에 감소 때문에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모닐리아 질염도 있어요. 모닐리아 질염, 뭐라 카는데 칸디다 질염이라고도 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이런 거 말고도 이런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 위축성 질염, 노인성 질염도 있다 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지금은요 제가 골다공증이나 이런 위축성 질염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의 감소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오래 노출돼서 자, 특히 유방암의 관련 요인에 에스트로겐에 오래 노출된 여성이 유방암 더 잘 걸린다, 호발한다 라는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자, 5번 금연 실천하는 거 정말 잘하는 거죠. 자, 우리 금연할 때요. 이거 공중보건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 전에 흡연했던 사람이 금연해야겠다 라고 해서 자, 동기부여시키는 단계는 계획 단계예요? 계획 이전 단계예요? 준비 단계예요? 뭐예요? 그렇죠. 동기부여를 시키는 단계는 계획 이전 단계라고 했습니다. 계획 단계 아니에요. 계획 이전 단계. 그러다가 구체적인 날짜를 검토한다. 준비 단계라는 얘기들도 했었고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잘 실천하고 있어요. 네, 실천 단계, 뭐 행동 단계라고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6개월을 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지 단계라고 하거든요. 자, 금연을 유지하고 있는 이 유지 단계에서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은 대상자에게 어떤 정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쵸? 지지를 줄 수 있다. 격려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볼게요. 임신 8개월 된 건강한 인부에게 권고하는 정기적인 산전 진찰 횟수. 적어도 우리가 산전 관리의 중요한 목적들이 있었잖아요. 건강한 산모, 건강한 태아 출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늦어도 적어도 20주 이내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출산 전까지 주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하게 될 텐데 제가 그런 얘기들 했었어요. 7, 8, 9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연달아서 기억하면 좋잖아요. 7, 8, 9. 자, 제가 이거 임신 9개월경에 자궁저부가 가장 높이 올라간다. 어디까지? 검상돌기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또 이거 얘기하면서 이런 7, 8은 아기의 정상적인 자세가 두정 위로 있어야 하는데요. 횡이나 둔이인 경우에 엄마가 이때 자세 교정한다. 7, 8개월경에 그때 무슨 자세? 술lun이 자세 취한다고 했었거든요. 태아의 위치 교정하는 자세도 술lun이면서 이 술lun이는 산후 회복에도 좋은 자세라고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7, 8을 묻고 9를 놔뒀는데 제가 이거 다 나중에 다시 또 자, 이번에는 7을 놔두고 8, 9를 묶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 임신 7개월까지는 산전진찰 얼마나 받아요? 그쵸? 매달 한 번, 월 1회. 8, 9개월까지는 얼마나 받아요? 그쵸? 매달 2회. 자,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분만할 때까지, 그쵸? 매달 4회, 4번 받는다. 라는 얘기들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8개월 된 건강한 인부에게 권고하는 산전진찰 횟수는 뭐예요? 정답은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7, 8, 9로 했었지만 이것도 있었어요. 3, 4, 5도 있었죠. 요추 총 5개다. 요추의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요추 천자한다. 라는 얘기들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아기가 신생아 태어나고 나서요. 3, 4일경에 5회에서 생리적인 체중 감소 나타나죠. 정상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번에는 4, 5가 중요한 거 뭐 있었죠? 그쵸. 특히 자, 요추천자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였었잖아요. 자, 이거는 심천맥박 확인하는 좌측 중앙쇄골선 네 번째, 다섯 번째 늑골관이 만나는 지점 확인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때는 또 좌측 중앙쇄골선, 좌측 쇄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측 쇄골이 중요한 것도 뭐 있어요? 그쵸. 이때는 우측 쇄골은 언제 나와요? 자동 제세동기, 심장 자동 제세동기 AED 패드 부착할 때 하나는 우측 쇄골 밑에 부착. 그래서 우측 쇄골,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왼쪽 젖꼭지 밑에 이렇게 붙인다. 이때는 우측 쇄골이었었고요. 특히 이런 심천맥박 확인하는 거는 여기 좌측 쇄골의 늑골, 네 번째, 다섯 번째 늑골관 지점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쇄골 하나만 더. 자, 우리가요, 신생아 출생할 때 분만하는 외상 중에요. 아기가 다치는 외상 중에 가장 흔한 골절, 무슨 골절? 쇄골골절도 있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볼게요. 사회보장제도에는요, 사회보험도 있고 공공부조도 있고요. 사회 서비스도 있거든요. 특히 제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무조건 기억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뭐가 들어가요? 건강하게 산채로 고국으로 가자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하게 산채로 고국으로 가자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5대 보험에다가 여기 노인장기 요양보험 들어가게 되죠. 자, 그다음 공공부조엔 또 뭐가 들어가요? 그쵸? 여기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그 다음에 의료, 급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2개밖에 없어요. 자, 그럼요. 여기에서 제가 소득을 보장하는 것들이 있고 의료를 보장하는 게 있어요.
일단 소득을 보장하는 거는 이 사회보험에서 가운데 3개에 들어가거든요. 이거 같이 기억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순서대로 암기하면 편하거든요.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소득 보장해주고, 공공부조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소득을 보장합니다. 자, 의료 보장해주는 것도 골라볼까요? 자, 의료 보장해 주는 거는 국민건강보험, 산재는 2개 다 들어간다고 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그 다음에 의료급여가 여기 의료를 보장해 주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고용보험은 의료보장이 아니고 소득보장이죠. 여기 있어요. 고용보험은 소득보장. 국민연금도 똑같이 소득보장에 들어가고요. 산재보험, 소득이랑 의료보장 모두 포함된다. 정답 3번입니다. 자,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의료 보장해주고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을 보장해주는 거고요. 공공부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4대 보험, 우리나라 5대 보험 각각의 내용에서 특히 소득을 보장해주는 거, 의료 보장해주는 거 지금 이거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번 한번 볼게요. 다음 특징을 가진 감염병, 유행 즉시 높은 수준의 격리를 해주고요. 중동호흡기 증후군, 얘 뭐예요? 그쵸, 메르스.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 들어가면 거의 1급.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음압 수준의 높은 격리를 한다라는 얘기들도 했었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신고 어떻게 하죠? 그쵸, 즉시 신고한다. 자, 2급하고 3급은 보고 언제 해요?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는데 2급 에는 또 격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죠. 자, 4급 감염병은 격리는 따로 없지만 보고 7일 이내에 한다. 표본 감시 지켜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성매개 감염병에 들어가는 거 물론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4급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필수 예방접종. 자, 필수 예방접종 아직도 못 외우시면 안 돼요. 자, 1급의 필수 예방접종 뭐가 들어가요? 디프테리아. 2급에 뭐가 들어가요? 그래서 2급에 그 거짓말 치는 양치기 소년 기억하자고 했거든요. 제가 저만의 그 외우는 방식이 조금 유치하기는 하더라도 어떻게든 외우셔야 되거든요. 자, 필수 외우는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무조건 암기 1, 2로 해서 나눠서 찍었죠. 거짓말 치는 양치기 소년이 홍수 났어, 유, 안 믿어, 결백해요, 안 믿어, 침을 뱉었어요. 풍, 뱉고 그 소녀는 알파벳 A도 모르고 소문자 B도 모르고 대문자 B도 모르고 그 소문, 헛소문은 근데 일파만파 퍼졌죠. 하지만 그 양치기 소년이 인사성은 참 바른 친구였다라고 해서 2급이에요. 홍역,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결핵, 백일해, 폐렴규근, 폴리오, 풍진, A형 간염, B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3급에 B형 간염, 일본 내염, 바상프. 4급에 인플루엔자,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특히 이런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도 성매개 질환이 맞고요. 그럼 같이 또 성매개 질환 들어가는 4급에 뭐 있어요? 그 정치인 연임한데 정치도 못하는데 큰일 났다. 연성화감 임질 클라미디아. 또 매독도 4급에 들어간다고 했죠. 물론 에이즈도 있어요. 에이즈도 STD 질환 맞거든요. 성매개 질환. 다만 에이즈는 어디로 들어가요? 3급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여태까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역사회에서 감염병이 확인이 됐거든요. 자,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당연히 누구한테 먼저 보고해요? 의료기관 장한테 먼저 보고하고 이 의료기관 장이 다시 관할 보건소장님한테 신고한다 라는 얘기 했었죠. 자,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 누구한테 보고해요? 바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들이 있었죠. 보건소장님이 감염병 환자 명부도 가지고 있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명부도 가지고 있다고 했었어요. 특히 감염병 환자 명부 같은 경우는 몇 년 보관이었어요? 3년 보관. 그동안 우리 열심히 외웠죠. 자, 오늘의 5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